안녕하세요. 종합관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충남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충남대 주요 변경사항을 한번 먼저 보면은 이제 정시 모집 인원이 증가를 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41명이었는데 이제 1,155명으로 한 100명 정도 증가를 했죠. 근데 이제 가군에서는 별로 증가를 안 해요. 가군에 한 6명 증가했고, 이렇게 나군에서 한 100명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신설학과들이 좀 있는데 이제 인문사회 융합, 자연과학 융합, 공학 융합, 첨단 융합, 농생명 융합, 자율전공 요런 것들이 이제 신설이 돼요. 이 자율전공은 이제 수시 2월 인원으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학과가 좀 변하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일부 사범 계열에서 원래는 면접을 봤는데 이제 면접이 폐지된 학과들이 있어요. 영어 교육, 교육학과, 건설 공학 교육, 기계 공학 교육 이런 것들은 면접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는 이제 높아질 여력은 좀 있죠. 일단 그렇고 모집 인원을 좀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자율전공은 이제 2월 인원으로 이제 선발을 하고 그러니까 가군에서 인문사회는 이제 나군에서 148명, 자연과학은 79명, 공학은 이제 105명, 첨단은 75명.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크게 선발하는 가나군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농생면 융합대학은 이제 나군에서 29명 선발하고요. 일단은 그렇다. 그래서 요렇게 뭔가 크게 선발하는 애들이 좀 생겼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디든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제한이 없는데 뭐 인문사회나 자연과학이나 공학융합이나 농생명이나 첨단융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최대 이제 150%까지 여태간 제한이 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요거가 이제 필수 응시 과목들이요. 그러니까 문과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문과는 뭐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확통을 하든 다 상관없는데 이과가 이제 과탐으로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자연과학대학은 이제 과탐 고정하면서 이게 수학이랑 정보통계는 이제 확통으로는 지원 못해요. 그러니까 미적, 기하의 과탐 평균을 응시를 해야지 지원할 수 있는 학과들. 그리고 이제 요거 수학이랑 정보통계를 제외하고는 이제 어떻게 과탐 고정. 그러니까 이과는 거의 다 과탐 고정인데 사탐이 열리는 학과들만 좀 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의류학과, 그리고 건설공학, 교육, 기계공학 교육, 전기전자 교육, 뭐 화학공학 교육, 기술 교육 요런 데가 이제 사탐도 이제 열리는 거죠. 간호학과도 이제 사탐 과탐 같이 열리고 농생명 융합학부도 이제 사탐 과탐이 열리면서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이제 10%를 준다. 그래서 그 이제 공학 융합이나 첨단 융합이나 자연과학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는 사탐 과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탐런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과탐에 사탐 하나 돌렸어. 지원 못 해.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 막 105명, 75명, 79명 요거는 너네들 이게 사탐 돌린 애들 쓸 수도 없어. 그래? 아깝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과도 요런 학과들도 다 이제 과탐 평균 학생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이제 경쟁률은 당연히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영 비율을 보면은 문과는 국어가 45, 수학은 25, 그리고 탐구가 30이에요.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25, 수학이 45, 탐구가 30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리고 자율 전공은 이제 여기에 조금 다르네요. 그러니까 35에 35에 30 이렇게 반영하네요. 자율 전공 이건 수시 2월 인원만 선발하는 거요. 영어는 그 영어는 반영 안 하냐? 아니요, 반영하죠. 그 2등급이면은 2점 가지고 3등급이 5점 가지고 4등급은 8점 가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산으로 이제 반영을 합니다. 그 얘네들은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산출을 하냐? 일단은 여기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표준 점수를 반영한 거 116에 아까 이과는 여기가 이제 25%잖아요. 그러니까 75를 이제 곱하네요. 여튼간에 이제 75를 곱하고 113에 135를 곱하고 요 63이랑 68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점수 요거 하는데 그 이제 우리가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은 이제
요런 식으로 내 점수를 그대로 쓰는 대학들이 별로 없어요. 이 63점의 표준 점수, 68점의 표준 점수.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학과에 따라서 이 표준 점수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예를 들어 내가 화학을 선택한 학생이면 만점자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낮겠죠. 왜냐면은 뭐 여기가 1등급 컷이 거의 막 50점이 1등급 컷 나오고 했으니까. 반면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뭐 만점하면 70몇 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과목별 유불리라는 거를 이제 따지면 안 되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 백분위에 따른 변환 표준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하는데 충남대는 아싸리 이 점수를 이제 반영해요. 탐구에서. 그래서 내가 어려운 과목의 탐구, 내가 이제 이번에는 지구과학을 잘했거나 이제 뭐 문과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생활과 윤리, 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요런 거를 내가 이제 만점 받으면은 이 표준 점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한테가 이제 유리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쉬운 과목에 이제 만점 맞은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유리한 쪽의 대학은 아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작년에 이제 입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문과에서 가장 위쪽엔 누구였냐? 경영학부가 이제 176에 175 이게 나왔네. 평균 7컷이에요. 가장 아래는 누구였냐? 1월문이 168에 16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문과의 점수를 살짝 한번 만들어 보면은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점수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국어가 이제 거의 3등급 아래쪽, 그러니까 중후반 정도고 수학은 4등급 한 중반 정도에 탐구도 3등급 한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문과 기준으로 171점이 나왔어요. 171점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죠. 어느 정도 들어가는 뭐 어문 정도에서 들어가거나 뭐 좀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뭐 심리학과는 여기도 조심해야겠네요. 심리학과는 원래 가장 위쪽의 학과인데 이제 내려왔으니까 뭐 언론 정보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배치표를 판매도 하기도 하는데 이 필터를 해가지고 이 1월문이랑 여기 뭐 한문이랑 중어중문은 요 밑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언론 정보나 그리고 이 심리학과나 이런 것들은 원래보다 조금 점수가 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반면에 여기 불어불문은 조금 이렇게 높은 거야. 일어랑 저기 뭐 중국어랑 불어랑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독어도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서 여튼간 상향을 여기에다가 제일 아래쪽에다가 상향을 하는 거는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작년에 꼴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에 꼴등이 될 것 같은 놈을 이제 찾는 거죠. 여튼간에 그럼 이과는 어떠냐? 이과는 2점수. 그러니까 국어가 100분위 66.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이라서 100분위로 말하는 게 조금 이제 어폐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점수보다는 요 점수가 그래도 좀 편한 점수니까 국어가 66에 이제 수학 미적이 이제 거의 3등급 끝 하고 이제 탐구가 82, 81 정도 나왔을 때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안 주는 학과는 170점이 나왔고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주는 건 175.98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170점은 이 저기 녹색으로 표시된 쪽에가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없는 학과들. 그래서 요 170점이면은 작년에 뭐 요런 정도가 들어갔네요. 170.58이면 요런 거 들어갔고 한 이쯤 정도? 그러니까 이쯤 정도에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웬만하면 그래도 학과를 보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요거였고 175.98이면은 이쪽에 뭐 그러니까 그 과탐에 대한 가산점을 받는 거니까 그 이 녹색이 표시되지 않는 쪽에서 쭉 보면은 175면은 거의 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 관련된 쪽의 학과거든요. 그게 이번에 농생명 융합으로 이제 합쳐진 거고 그냥 거의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가 175.98이면 농업 관련된 쪽은 다 안전했었고 이제 그쪽에 이제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안 줬었던 거에서는 작년에 어디서부터가 됐냐 뭐 지질환경, 식품영양, 물리, 해양환경, 뭐 수학교육, 인공지능 대략 요런 정도에서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공지능학과는 이 평균이랑 7등 점수가 차이가 엄청 크죠. 그러니까 거의 9점 차이가 나요. 그럼 162점은 이제 어떤 점수냐? 162점은 이 점수예요. 국어 100분위 55에 수학 73에 이제 탐구도 거의 100분위 한 70 정도 나왔을 때가
162였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래는 이쪽을 보면은 이 평균과 7등의 차이가 뭐 한 1점 정도, 한 0점 몇 점 정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거랑 같이 보는 거면 여기서도 이제 180에 180, 178에 176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 혼자 171에 162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왔고 이 171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얘랑 같이 노는 애들이 누구죠? 인공지능이랑 같이 노는 게 컴퓨터 이런 애들이죠. 얘는 178인데 쟤는 171이야 평균이. 그러면 쟤는 이번에 좀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너무 그 뚫려가지고 이 평균이 되게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상향 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간에 작년에는 이런 점수가 인공지능을 합격한 건 맞는데 이것도 7컷이니까 이거보다 더 아래 이 점수보다 더 아래에 있는 학생도 합격을 했겠죠. 그렇지만 인공지능 이제 올해 이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이제 충남대 정시 등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쪽에 이 과탐 평균에 있는 학과들은 요 중에서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아래쪽은 아니고 여튼간 좀 위쪽에서 크게 내려온 학과들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했지만 이번에는 과탐 2개를 응시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 과탐 2개를 응시한 학생들 중에서는 올해 과탐 평균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을 한번 상향 지원을 하는 거를 이제 고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